안녕하세요. Clustering for Abbreviation, Disaggregation in Imbalanced Document Set 논문을 발표할 이용규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교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국민 IT 파트너사업본부 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교신 저자는 김자희 교수님이십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발표를 들어주시는 교수님과 참여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워크샵을 준비해 주신 학회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준비된 슬라이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논문의 순서대로 서론, 선행연구, 연구방법, 연구결과, 결론의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서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클 테러리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최근 몇 년 동안 등록된 논문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스테매틱 리뷰 연구 분야에서는 프리스마 가이드라인에 따라 문헌을 선별하는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서의 양은 증가하고 문서를 선별하는 작업은 더욱 엄격하고 복잡해지고 있어 연구자의 노력과 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어 의미 중의성이 있는 약어가 포함된 문서의 선별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과학 연구 분야에서는 다양한 약어를 흔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MS와 같은 약어는 위키백과에서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만도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약어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고 원하는 문서를 찾는 작업은 더욱 어렵게 될 것입니다. 약어로 문서를 검색할 경우 약어의 의미 중립성 특성으로 다양한 주제의 문서가 혼합되어 검색되게 되고 이 경우 문서의 분포도 다양하게 됩니다. 문서의 분포가 불균형할 경우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문서를 찾는 작업에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학습 모델의 경우 다양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불균형 데이터의 효과적인 핸들링을 위해서 데이터 분포에 따른 문서 군집의 결과를 확인하고 약어의 의미 모호성 해소 방법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개선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비주도 학습 방법 중 클러스터링을 활용하여 문서를 분류하고 평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합니다. 다음 선행 연구에서는 약어의 의미 모호성 연구의 접근 방법과 한계점, 데이터 불균형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약어 의미 모호성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클러스터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이터의 구성, 진행 방법,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후 진행되는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너 처리 기술은 검색된 문서를 예측하고 자동, 반자동으로 검토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연구자의 시간을 크게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 3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Word Sense Disaggregation of Abbreviation에서는 의미 중의성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Imbalance Dataset에서 데이터의 불균형 문제와 그 영향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도큐멘트 클러스터링에서는 문서들을 효과적으로 그룹화하는 클러스터링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문서 검색에서 약어의 모호성에서 원하는 문서를 찾는 연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 연구에서 약어를 사용하면 단어의 의미가 모호해져 원하는 문서를 효과적으로 검색하기 어려워집니다.
기존 접근 방식으로 규칙 기반 방법은 규칙 기반을 활용하여 약어의 의미를 결정하지만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추가가 필요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계적 접근 방법으로 지도학습 방법과 비지도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지도학습은 효과적이지만 광범위한 학습 데이터와 훈련 과정이 필요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의 추세는 광범위한 학습 데이터나 어휘집 없이도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 비지도 학습 방법인 클러스터링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어의 풀텍스트를 찾는 연구가 다수이며 약어 검색 시 원하는 문서를 선별하는 연구에서는 약어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불균형한 데이터셋의 과제는 다양한 카테고리에 걸쳐 데이터의 분포가 왜곡되어 학습 데이터의 편향성과 모델 성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기존 접근 방법으로 샘플링 방법 및 알고리즘 개선이 데이터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지도 및 비지도 학습 사항에 모두 적용이 됩니다. 지도 학습의 경우 데이터 샘플링이나 알고리즘 개선 연구가 있지만 여전히 데이터 레벨링과 트레이닝 과정이 필요하므로 연구자의 노력과 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지도 학습의 경우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지도 학습 방법인 클러스터링에서도 샘플링과 알고리즘 개선으로 불균형 데이터셋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중심을 찾거나 서브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데이터 샘플링 방법이나 클러스터링의 클러스터 수를 결정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셀프 어댑티브 컴피티티브 러닝이 데이터 특성에 따라 클러스터 중심을 동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불균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분포 특성에 따른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나 불균형 데이터에 대한 클러스터링 방법 개선에 대한 추가 연구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언슈퍼바이즈 러닝의 클러스터링은 문서를 그룹화하는 연구에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트레이닝 과정이 필요 없고 혼합된 데이터셋에서 특정 데이터를 분류하거나 찾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링 방법이 시스템매틱 리뷰 연구에서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작업량을 줄이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의 수를 결정하고 고차원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개선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링 파이프라인은 프로프로세싱, 피처 익스트랙션, 시뮬레이티브 메저먼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평가하는 단계를 포함합니다. 각 단계별 적용 기법은 데이터 프로프로세싱, TF-IDF, 코사인 시뮬레이티, K-means 클러스터링이 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방법으로 TF-IDF는 문서에서 단어의 중요성을 계산하는 방법이고 코사인 시뮬러리티는 두 문서 간의 유사성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K-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대규모 분산 환경에서 문서를 분류하는 연구에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클러스터 수와 모델 매개 변수를 사전에 설정해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클러스터링의 에벌루에이션 매트릭은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 등을 사용하여 클러스터링 모델을 평가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TF-IDF, 코사인 시뮬러리티, K-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데이터 비율의 샘플 데이터를 사용하여 클러스터링 결과를 테스트하고 어브리비에이션, 앰비규에이션이나
언밸런스 데이터셋의 프로블럼 컨텍스트에서 원하는 문서를 잘 찾을 수 있는 맞춤형 클러스터링 방법을 제안합니다. 정리하면 선행 연구에서 문서 검색에서 약어 모호성과 불균형 데이터셋의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방법과 최근 방법을 탐구하여 미지도 학습 방법인 클러스터링 기법을 선택하여 효율적이고 정확한 문서 검색을 위한 개선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표로 진행합니다. 상세한 연구 방법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어로 검색된 문서는 약어의 단어 의미 모수 문제로 다양한 주제가 혼합된 문서로 수집됩니다. 단어의 의미 모호성 해소 방법으로 비지도 학습 방법인 클러스터링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문서 그룹의 분포가 왜곡되어 있는 경우 원하는 문서를 찾기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비율에 따른 클러스터링 결과를 확인하고 불균형 데이터 상태에서 클러스터링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리클러스터링 방법을 그림과 같이 제안합니다. 연구는 컬렉션 앤 레벨링, 샘플링, 클러스터링, 에벌루에이션의 단계로 진행되고 계층적으로는 클러스터링과 리클러스터링으로 진행합니다. 연구자가 원하는 문서를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로 설정하고 검색 키워드로 MSA를 설정했습니다. 약어로 검색된 문서는 레벨링 작업을 진행하여 MSA의 풀텍스트를 그라운드 트루스로 결정했습니다. 그라운드 트루스 값이 동일한 묶음을 그룹으로 정의하고 그룹 중 풀텍스트가 연구자가 원하는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인 그룹을 타겟 그룹으로 정의했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검색어 MSA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검색했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의 카테고리를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와 관련된 컴퓨터가 들어간 카테고리로 선택하여 1521편의 논문을 찾았습니다. 수집된 논문에서 MSA의 풀텍스트를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검색된 논문 1521편에 대한 MSA 풀텍스트별 묶음을 그룹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룹의 분포는 테이블 1과 같습니다. MSA가 저자정보, 창구문에서 사용되거나 찾을 수 없는 논문인 넘버 16번과 넘버 17번에 해당하는 445편을 제외하였습니다. 최종 선정된 1076편의 논문을 원시 데이터로 결정하였습니다. 논문이 9편이 안 되는 논문들은 묶어서 ETC로 분류했습니다. 가장 많은 그룹은 292편의 논문이 포함된 멀티플 시퀀서 얼라이먼트이고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그룹은 68편이 포함되었습니다. 전체 1521편 중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에 해당되는 논문의 분포는 약 4% 정도입니다. 샘플 데이터셋은 그룹의 수와 목표 데이터의 비율에 따라 샘플링했습니다. 그림 2는 샘플링 시나리오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그룹의 수와 목표 그룹의 데이터 비율로 구성했습니다. 그룹의 수는 목표 그룹인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그룹을 고정하고 다른 그룹을 추가하여 구성했습니다. 시나리오 5는 목표 그룹인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를 고정하고 목표 그룹을 제외한 모든 그룹에서 무작위로 랜덤하게 샘플링하여 구성했습니다. 테이블 2는 시나리오별 그룹의 비율입니다. 옆의 막대 그래프는 시나리오별 그룹의 분포 비율과 논문 수를 나타냅니다.
그룹이 추가되면서 그룹별 비율이 변경되고 전체 논문의 수도 증가했습니다. 목표 그룹 데이터 비율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그룹의 비율에 따라 5% 단위로 증가하여 95%까지 구성합니다. 데이터 샘플링은 목표 그룹에서는 데이터 비율에 따라 랜덤하게 샘플링합니다. 목표 그룹이 아닌 그룹은 균등한 비율로 랜덤하게 샘플링합니다. 테이블 3는 샘플링 시나리오별 샘플링된 데이터 수를 나타냅니다. 숫자는 목표 그룹의 데이터 수와 샘플링된 전체 데이터 수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시나리오 1의 경우 데이터 비율에 따라 목표 그룹에 따른 그룹의 비율이 다르게 포함됩니다. 녹색 부분이 목표 그룹이고 파란색 부분이 목표 그룹이 아닌 그룹입니다. 데이터 비율이 낮은 곳에서는 목표 그룹이 적게 포함되고 목표 그룹에서 모든 데이터가 샘플링된 경우 목표 그룹이 아닌 그룹의 데이터 비율을 조정하여 샘플링합니다. 샘플 데이터셋의 문서를 클러스팅하기 위해서 클린징, 팩터라이제이션, 시뮬러리티, 클러스팅의 4단계로 진행합니다. 그림 3은 혼합된 그룹에서 목표로 하는 그룹을 찾기 위한 클러스팅 절차입니다. 클러스팅 후 평가 매트릭스들은 컴퓨전 매트릭스를 이용한 어커런시와 F1 스코어를 측정하여 평가합니다. 목표 그룹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목표 그룹과 목표 그룹이 아닌 클러스터로 나누어 평가값을 계산합니다. 클러스팅 작업 후 목표 그룹을 찾지 못하는 경우 클러스팅 결과를 계산하도록 진행했습니다. 클러스팅 결과 중 일부 클러스터를 제거하여 대상 데이터 양을 줄여주어 목표 그룹을 찾도록 하였습니다. 클러스팅 결과 중 하나의 클러스터를 제거하여 대상 데이터를 변경합니다. 연구자가 클러스팅 결과 중 제거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클러스터 알고리즘이 클러스터의 사이즈를 비슷하게 맞추는 유니포미티 이펙트로 목표 그룹의 비율이 큰 경우 목표 그룹을 하이 클러스터로 분류하기 때문에 목표 그룹의 비율이 큰 경우 목표 그룹을 제거했습니다. 그림은 클러스팅 결과에서 선별된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가정의 예시입니다. 케이스 1에서 목표 그룹이 G1인 경우 클러스터 C1이 목표 그룹이 없는 클러스터입니다. 목표 그룹이 없는 C1을 제거하고 데이터셋을 구성한 후 리클러스팅을 진행하도록 한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2의 경우는 C3가 목표 그룹이 포함되어 있는 클러스터입니다. 이 경우에서는 C3를 제거하고 데이터셋을 구성하여 리클러스팅을 제거하도록 하였습니다. 리클러스팅을 위해서 일부 데이터를 제외하고 목표 그룹을 찾기 위한 리클러스팅을 진행합니다. 연구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불균형 데이터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시각화했습니다. 시나리오별로 클러스팅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샘플 시나리오의 변화에 따라 클러스팅 결과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룹의 수와 데이터 비율이 클러스팅의 어커런스와 F1 스코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각 그룹의 수를 고려하여 균형 데이터 비율을 계산했습니다. 계산식은 19번과 같습니다. 균형 데이터 비율에 따른 클러스팅 결과를 살펴보니 목표 그룹의 데이터 비율이 균형 데이터 비율에 가까울수록 어커런시와 F1 스코어 값이 안정적입니다. 반대로 균형 데이터 비율에서 크게 벗어날 때는 어커런시와 F1 값이 저하됩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그림에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회색선이 균형 데이터 비율입니다. 특히 샘플 시나리오 5번인 이 그래프를 보면 목표 그룹의 데이터 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성능 저하가 관찰되었습니다. 그룹의 수가 많은 시나리오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으며 특정 그룹의 데이터 비율이 높아질수록 F1 스코어 값은 어커런시 값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험의 결과로 그룹의 수와 데이터 비율은 클러스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며 밸런스 데이터셋인 경우 클러스터링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능이 떨어진 시나리오에서 클러스터링 결과 중 일부 클러스터를 제외하여 대상 데이터셋을 재구성하여 목표 그룹을 찾는 리클러스터링 결과입니다. 재진행된 샘플 시나리오와 데이터 수는 테이블과 같습니다. 클러스터링 결과 목표 그룹을 식별하지 못한 샘플 시나리오인 시나리오 1번과 2번에서는 5%에서 10%의 데이터 비율과 80%에서 95%에서 식별하지 못하였습니다. 시나리오 3에서는 65% 이상에서 시나리오 4에서는 50% 이상에서 식별하지 못하였습니다. 리클러스터링을 진행하기 위해서 데이터셋은 3장에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림은 리퀘스트 전후에 어커런시와 F1 스코어 값을 표시했습니다. 기준선 위쪽 파란색 영역이 리클러스팅 결과가 향상된 것이고 아래쪽 붉은색 영역이 리클러스팅 결과가 나빠진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어커런시와 F1 스코어 값이 향상되거나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전후의 결과로 리클러스팅으로 목표 그룹의 식별 결과가 개선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리클러스팅의 결과로 대부분 샘플 시나리오에서 어커런시와 F1 스코어 값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나리오에서는 반대의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데이터 비율이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은 경우에 리클러스팅 결과가 성능 향상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리클러스팅의 성공률은 대상 데이터의 선별 과정과 균형 데이터 비율에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데이터 불균형이 완화되면서 성능이 향상되었지만 데이터 비율이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은 시나리오에서는 성능 개선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성능 향상의 정도는 시나리오마다 달랐으며 시나리오 2, 3과 같은 특정 시나리오에서는 큰 변화가 있는 반면 시나리오 5번과 같은 경우 큰 변화가 없거나 다소 감소했습니다. 제한된 리클러스팅 결과와 다른 방법을 비교했습니다. 제한된 방법이 다른 유사 방법과 비교하여 개선되었는지, 약의 모호성 해결과 임밸런스 데이터 프로블럼의 해결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교 분석했습니다. 클러스팅 방법별 비교 결과는 그림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번호가 증가할수록 그룹의 수가 증가하여 데이터를 세분화하여 분석하려 했습니다. 그룹의 수가 증가하면 데이터의 복잡성은 증가하게 됩니다. 적용된 세 가지 알고리즘을 색깔로 구분했는데 파란색이 제한된 리클러스팅 방법이고 녹색이 K-means 클러스팅이고 노란색이 셀프-어댑티브 컴페티티브 러닝의 결과입니다. 어커런시와 F1 스코어로 나누어 표시하였습니다. K-means 클러스팅은 그룹의 수가 적은 시나리오에서는 성능 변동이 크지 않으나 그룹의 수가 많은 경우 성능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리클러스팅의 결과를 보면 그룹의 수가 적을 때, 즉 시나리오 1, 2에서 불균형 데이터에서 좋은 성능을 유지합니다. 반면
그룹의 수가 많은 경우 시나리오 4번과 5번에서 데이터 비율이 높은 경우 성능이 감소했습니다. 셀프 어댑티브 컴패티티브 러닝에서는 클러스터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낮은 데이터 비율에서도 높은 성능을 유지하지만 전체적으로 낮은 데이터 비율에서는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그룹의 수가 많아질수록 데이터 비율이 높은 경우에 더 좋은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전체적으로 리크레스팅 방법이 좋은 결과를 보입니다. 리크레스팅 방법은 목표 그룹이 비율이 낮은 경우에서 다른 방법에 비하여 좋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셀프 어댑티브 컴패티티브 러닝 방법은 그룹의 수가 많아질수록 높은 데이터 비율에서 상대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MSA 키워드를 중심으로 불균형 데이터의 클러스팅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약어의 모호성과 불균형 데이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MSA 키워드를 사용하여 1076개의 논문을 수집하고 다양한 데이터 비율과 그룹의 수를 기반으로 95개의 데이터셋을 생성했습니다. TF-IDF, 코사인 시뮬러리티, K-means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클러스터링을 수행했습니다. 특정 클러스터를 클러스터링 결과에서 제외하고 선택된 데이터셋을 재구성하여 리클러스터링 과정을 수행했습니다.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MSA라는 단일 키워드를 사용하여 특정 도메인 내에서 데이터셋을 형성했습니다. 다른 키워드와 주제 영역을 기반으로 진행 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클러스터링 과정에서 연구자가 제외할 클러스터를 알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논문의 분류와 검색에 중점을 두고 있어 더 넓은 응용 및 평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균형 데이터 사항에서 클러스팅 수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다양한 방법을 조사하고 이들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리클러스터링 중에 제외할 클러스팅을 식별하는 방법을 탐구해야 합니다. 불균형 조건에서 다양한 클러스팅 방법을 기반으로 결과를 검토하고 더 넓은 범위의 비주도 학습 방법을 고려하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텍스트 데이터 또는 응용 프로그램의 맥락에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약어의 모호성과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더 나은 접근 방법을 찾고 조사의 깊이와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연구가 미래의 효율적인 논문 클러스터링과 검색을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연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지원금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